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의할 세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이제 임대차를 얻어서 공인중개사를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실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마침, 좋은 상가가 나와가지고, 잘됐다. 요거 상가 분양받아서 이쪽으로 그 사무실 이전해서 이쪽에서 공인중개사업 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상가 분양하는 그 분양사무실에서 이거 부가세 환급 받으시려면 일반 임대사업자 내셔야 됩니다. 저희가 다 대행해 드립니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가세 돈 돌려준다고 하니까 잘됐다. 그래서 일반 임대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한 거죠. 그리고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부가세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게 준공이 나서 요 그 중개 사무실을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나니까 이 상가에 사업자가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죠. 하나는 내 공인중개사 그 사업자가 있고, 하나는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요, 한 장소에 내 업도 하고, 누군가한테도 임대하겠다고 임대사업자를 내고, 이거는 좀 상충이 되죠. 그죠?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남한테 임대를 놓으면 놓는 거고, 내가 중개업을 하면 하는 거지. 요거 임대도 놓을 거고 내 업도 할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그 사업자 신청하는 건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한 장소에 두 가지 사업자가 이렇게 공존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랬을 때 저희가 세무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일단은 그 상가 부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좀 한번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자가 두 개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로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중개업 할 건데,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폐업 처리하면, 이거 환급 받은 거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중개업을 폐업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상태에서 판다고 할 때, 임대사업자 할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면, 나 임대사업자 있으니까 포괄량수도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공인중개사 대팔 때, 나 공인중개사업 있으면 포괄량수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건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가를 분양받을 때, 간혹 남편이 분양을 받고요. 아내가 중개사무실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가 분양받을 때 도대체 부가세는 왜 환급해 주는 건가요? 도대체 그냥 나는 이유도 모른 채 그 분양사무실에서 일반 사업자 임대사업자 내시면 환급해 드려요. 그래서 내긴 냈는데 도대체 이거 왜 환급해 주는 거지? 이거 그 이유도 모른 채 환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설명드리려면 먼저 일반적인 경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료 수입이 500만 원이 발생하면 진짜 내 그 수입은 얼마예요? 진짜 내 수입은 453만 원이고요. 45만 4천 원이 10% 부가세가 있는 겁니다. 세금이요. 그리고 내가 건물 관리비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출을 했다고 그러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무슨 뭐 카드로 지출했든 아니면 뭐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했든 실제 지출 금액은 91만 9천 원이고 거기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가세는요. 돌려줍니다. 사업자들한테는 돌려줘요. 아니면 내가 낼 부가세가 있으면 거기서 빼줘요. 그래서 이 1월달, 7월달 부가세 신고할 때 그 납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준 거 있죠? 내가 준 거, 요거를 뺀 금액만큼을 신고 납부하는 게 부가세 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때 하는 건 뭐예요? 내 진짜 임대료 수입, 내 진짜 건물 관리비 비용, 요 소득에 대해서 6에서 42%로 그 세율을 곱한 게 소득세금입니다. 소득세금이에요. 근데 이 부가세를 공제해 줄 때는요. 이거 뭐 그 국세청에서 알아야 공제해 주죠. 그래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받은 것만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돌려주겠다.
사업자 할인해 주겠다. 요 부가세만큼 사업자 할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사업자들한테는 지출한 거에 대해서 물론 납부도 하겠지만,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받은 거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도대체 왜 환급해 주냐? 저희가 처음에 상가 분양받을 때 사업자는 냈지만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아직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그죠? 수입 없죠? 수입 없잖아요. 영원이잖아요. 영원,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돈은 얼마가 들어갔어요? 내 돈은 이 분양가만큼 들어갔단 말이에요. 분양가만큼. 물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눠서 내겠지만 일단 이렇게 분양가 다 넣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5억 3,500이면 토지가 1억 5천, 건물이 3억 5천. 그래서 부가세가 요 건물의 10% 3,500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반 임대사업자 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그래서 요 3,500을 만약에 낼 게 있다면 거기서 빼줘야 되는데 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사업자 할인, 즉 요걸 그대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기 환급이라고 그래가지고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도 환급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가세는 이제 돌려받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은 소득세 신고 때 그러면 5억 3,500 요거 다 비용 처리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요,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거는 보통 비용이라고 하나요? 자산이라고 하나요? 일반적으로. 자산이라고 하죠. 자산. 내 자산이잖아요. 내 비용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런 자산들은요,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합니다.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3억 5천이면 3억 5천을 5년 동안 가치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5, 7에 35 그래서 1년마다 7천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이 소득세 때 비용 처리하려면 7천만 원을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땅은 토지는 감가상각이란 게 없어요. 이 건물만 감가상각을 반영하시면 돼요. 땅은 되려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건물은 자꾸 노후화돼서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데 그래서 굳이 넣자면 7천만 원을 넣으면 되는데요. 소득세 신고 때. 근데 넣지 말라는 거죠. 왜? 넣지 말자. 소득세 신고 때. 왜? 소득세 신고 때 만약에 7천을 비용 처리를 하면요, 양도세 때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왜? 양도세 취득가액을요 5억에서 내 분양가에서 요 소득세 때 비용 처리한 거를 뺀, 즉 7천을 뺀 4억 3천만 잡아줘요. 아니 세무사님, 내가 5억이 샀는데 왜 4억 3천만 잡아줘요? 우리가 소득세는 이건 종합소득세죠. 양도는요, 양도소득세죠. 둘 다 소득세죠. 근데 국세청에서는 이 7천이라는 비용을 둘 다 인정을 못하겠다 이거죠. 아니 네가 종합소득세 때 인정받을 거면 양도세 때 인정받지 말고, 만약에 너 종합소득세 때 영원 인정 안 받으면 양도세 때 요 5억 그대로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양도세는 오래 보유하다가 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대체로 많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때 인정받는 게 더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가급적 소득세 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으시면 안 돼요. 예,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가상각을 안 하면 나중에 양도세 때 취득가액은 5억으로 잡히고요. 근데 세무사님, 제가 이거 사실 이거 5억 3,500 줬는데요. 이거 분양가 다 해서 5억 3,500인데 왜 5억만 인정해줘요? 부가세는 돌려받으셨잖아요. 그죠? 부가세 3,500원 돌려받았으니까 내 돈 얼마 들어간 거예요? 5억 얼마예요? 내 돈 5억 3천 5억만 들어간 거죠. 내 돈은 5억만, 그죠? 5억만 3,500원 돌려받았으니까. 그래서 돌려받은 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 그냥 상가 부가세 환급 안 받아도 돼요. 나 그냥 개인으로 이거 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취득가액이 5억 3,500 전체가 다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도대체 왜 환급해 주냐?
아니 낼 부가세가 없고 내가 낸 부가세만 있으니까 요거는 차감해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통합 여부. 내가 다른 데서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새로 상가를 분양받아서 이쪽으로 이전을 할 예정인데 이쪽 그 분양사무실에서는 자꾸 일반 임대사업자 내야 환급된다고 해서 일반 임대사업자 내서 환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 사업자를 내서 환급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내가 분명히 사업자를 이전할 예정인데도.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은 내가 이쪽으로 이전할 거기 때문에 내 사업자 번호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돼요. 내 공인중개사 사업자 번호로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되고요.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는 여기 사업자 그냥 이전 주소 이전만 정정하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새로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안 됩니다. 예, 내시면 안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보면은 이렇게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이 순수하게 임대만 하시는 분들이야 뭐 임대사업자 하나만 있겠지만 다른 데서 이전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특히 공인중개사님들 보면 이렇게 사업자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장소에 임대도 하겠다 내 공인중개업도 하겠다.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본인 지역 담당하는 부가세 담당자한테 이거 내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부가세 환급받은 거 지장 없게끔 이거 사업자 이거 좀 해줘라. 나는 근데 공인중개사 업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임대사업자로 환급은 받았지만 요걸 좀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일선 세무서에 가셔서 요걸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예, 통합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되게 팔 때까지 이거 이대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이 두 개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이제 이거를 파는 시점에 매수자가요. 나는 공인중개업을 네가 공인중개사 하니까 내가 거기에 이어서 공인중개사업을 할 거야. 이런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아니야 나는 공인중개사들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를 할 거야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거기 1층이라 그냥 식당이나 할 거야 아니면 미용실 할 거야 라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매수자가 공인중개업을 한대요. 내가 지금 여기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파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뭐예요? 나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해야지. 계속 공인중개업 계속 해야지. 다른 데로 난 이사 갈 겁니다. 이 사람한테 넘기고. 이럴 때는 포괄량수도가 안 되겠죠? 이 사람한테 다 떠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다른 데 가서 또 할 거기 때문에 포괄량수도가 안 되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서로 주고받고 세금 계산서도 거래를 해야 됩니다. 거래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자로 이거를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떤 사업자로. 근데 내가 실제 하고 있는 건 공인중개사업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업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팔고 나면 요건 임대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임대사업자는 정리를 하셔야겠죠. 임대사업자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팔기 전에 요 임대사업자는 정리를 하시고 물론 이제 부가세 환급에 지장이 없게끔 담당자랑 얘기를 좀 잘 하신 다음에 요거는 정리하시고 요 사업자 번호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시면 돼요. 포괄량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근데 이전하는 게 아니라 난 이거 공인중개업 이제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해서 폐업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집기, 비품, 컴퓨터니 간판이니 모든 거를 다 이 중개사한테 떠넘길 거예요. 그럼 뭐예요? 포괄양도 양수겠죠? 그래서 부가세 없이 서로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맺어서 넘기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여튼 폐업자는 임대사업자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를 하겠다. 임대사업자. 그러면 나 원래 임대사업자도 있는데 잘됐다 포괄양수도 해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업이 중개업이잖아요. 중개업이니까 이거는 포괄양수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주고 받으셔야 됩니다. 주고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사업자가 두 개가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어차피 지금 폐업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아유 잘됐다 나 그럼 공인중개업부터 먼저 폐업해야겠다.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사업자만 있는 상태죠. 요 상태에서는 공실 상태로 포괄양수도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폐업하는 거다라면 공인중개업을 폐업하고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자로 해서 포괄양수도 거래도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식당이나 미용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럴 경우는 뭐 내가 공인중개업을 하니까요. 이거 뭐 포괄양수도가 아예 애시당초 성립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사업자로 해도 세금계산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하여튼 폐업하기 전에 이전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업으로 해서 기타 사업자랑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되고 임대사업자 폐업 그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업을 폐업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가 남지만 서로 뭐예요? 업종이 틀리니까 어찌됐건 간에 세금계산서 부가세 거래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즉 매수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부가세를 주고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다 일반 사업 과세자라면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매도하기 전에 좀 정리하자. 이제 요런 내용입니다. 매도하기 전에 사업자 정리 좀 하자.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런 경우도 있죠. 남편이 상가를 분양받고 부가세를 다 환급받았어요. 근데 이쪽으로 남편이 상가 분양받은 곳으로 아내가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거죠.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 이럴 때 대개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시죠.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야 어차피 부부지간이니까 아유 무슨 임대료냐 그냥 임대료 없는 걸로 하자. 어차피 뭐 임대료 그 있다고 해도 부부지간에 뭐 증여세 6억까지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선 그냥 무상 임대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증여세는 없겠죠. 증여세는 6억까지니까 없지만 이 남편한테요. 그 시가상당액만큼 부가세랑 소득세는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증여세는 없지만 남편한테 시가상당액의 부가세, 소득세는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 부모의 토지 위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는 이 영상에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너무 자세하게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꼭 참고를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만 저는 볼게요. 일단은 증여세 문제가 있죠. 증여세는 아내가 어떻게 보면 남편 건물을 무상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가액은 어떻게 본다고 했죠? 일단은 부동산 가액의 2%만큼을 공짜로 쓰는 걸로 보는데 이거를 우리는 5년 단위로 보겠다. 즉 5년 매년 2%씩 쓰는 거를 5년치 현재 가치를 끌어내리면 곱하기 3.79079 하면 이게 5년치 아내가 공짜로 쓴 거다. 근데 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만 우리가 증여로 보겠다. 그래서 제가 역산해서 보면 한 13억까지는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뭐 금액이 작은 부동산은 아예 증여가 13억보다 작은 거면 증여 문제는 아예 없고요. 13억보다 설사 크더라도 부부지간에는 6억까지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증여세는 없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5년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했는데 만약에 내가 뭐 3년만 쓰다가 팔게 되면 이 상가 건물을 팔게 되면 2년치는 돌려주겠다. 돌려달라.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건 무상으로 쓸 때 얘기고 만약에 꼭 싸게 저가로 쓰면 어떻게 되냐? 저가로 쓰면 시세보다 싸게 쓴 만큼은 증여로 보겠다. 단 시세보다 싸게 쓴 금액이 시세의 30%보다 커야지만 우리가 요거는 임대로 증여로 보겠다. 그러면 시가를 뭘로 보겠다는 거냐? 요 위에서처럼 부동산 가액의 2%만큼을 보겠다 요겁니다. 1년 단위로 요거는 무상 사용을 5년치로 가정했기 때문에 뒤에 5년치에 해당되는 현재로 쫙 끌어내린 그 금액을 곱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1년 단위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1년치 2%만 보겠다는 거고요. 이건 아내의 문제고 남편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남편 너
왜 시가 상당액만큼 부가세, 소득세 안 내고 있냐? 원래 그 특수관계자라고 하면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따져요? 시가는 남편 그 소득세 부가세의 시가는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부동산 가액의 50% 곱한 거에 아내랑 책정한 보증금 있으면 그 보증금 뺀 금액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시가로 보겠다. 그래서 무상으로 쓰고 있냐? 그럼 요 금액만큼을 10%이 금액을 계산하고 이거만큼 10% 부가세도 내고 그 다음에 소득세도 내란 얘기고요. 만약에 저가 임대라고 하면은 요 금액과 실제 저가로 쓰는 금액과의 차액만큼 10%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란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그 부모의 토지 위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세무 문제에다가 그 사례까지 잘 들어서 넣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중개사님들이 이렇게 그 상가를 분양받아서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한 장소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자가 있는 경우 요거 좀 꼭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시는데 내 맘대로 그냥 아무거나 막 둘 중에 하나 폐업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절대. 그러면 자칫 또 혹시 부가세 환급받은 거와 관련해서 또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요. 반드시 본인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 담당자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잘못된 걸 얘기하시고 환급받은 거 아무 관련 없게끔 요거를 꼭 사업자를 정리해라. 요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